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인상입니다. 최근 제가 어디 거리를 다니면 저보러 신박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면 신박 맞다, 신박기춘, 신박지원, 신박영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신박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좀 새롭게 그리고 생충공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이런 시대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숨김없이 진실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34일째가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나타나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 조직에 관한 담화문을 밝히셨습니다. 구절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고 그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결국 정부 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아니 여당조차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아무리 급하고 제 아무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법을 지킨다는 것은 국회 존중, 국민 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례, 수모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오자 회담과 연결해서 모든 이뤄지는 소동에 관해서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신용화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과거 MB 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이끌어낸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안보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결국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간상정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국회정치를 이제 또 하자는 말입니까? 어제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대변인을 통해서 아침부터 계속 원안보수를 주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 소동은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같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만찬에 초청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꼼수 두던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장기판 엎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 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야 상생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살아갔습니다. 다만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국정 파트너로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아젠다를 놓고 서로 상의할 수 있을 때 그때 언제든지 갑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융합 기반의 성장 동력 부서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고 정보통신부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통해서 ICT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마련이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으로서 물러설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도울 일은 최대한 돕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께 선언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 주범의 실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 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대협상에 임하고 있는 박기춘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나라의 안팎의 도전을 헤치고 순항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국민과 함께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한 지 8일의 대통령의 첫 담화에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국민들 삶이 너무 힘들어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의 행복 시대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부터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 기자회견과 브리핑 또한 오늘 대통령의 강한 톤의 담화는 누가 봐도 야당과 국민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방송장 의지가 없다는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신정부는 독임제 장관과 자본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양보안을 대통령이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또한 의심하지 않으나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송이 빠진 미래창조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방송은 전체 ICT 산업 규모 370조 가운데 단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에 관련된 업무 일체 그리고 기보도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이른바 PP 사업자죠. 또 IPTV 방송 융합 분야 등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합의 서명 일부 직전에 돌연 새누리당의 입장이 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다 하더라도 ICT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한 창조 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야 합의를 눈앞에 둔 지금 청와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야당을 통제하고 또 의회를 제압하려는 듯한 오늘의 담화 형식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과의 합의 그리고 국민과의 합의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양보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충정을 고수해서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도 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미래창조부를 제외한 경제를 걱정하시는 기획재정부 부총리 그리고 국가안보위기실장, 국가안보실장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은 내일이라도 그 조직법을 통과시키는데 저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창조부 이견 있는 것 외에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